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너는 왜 살을 못 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완전 틀렸습니다. 완전! 여러분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결코 절대 의지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몰랐던 바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는지,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살 빼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다이어트가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과학적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마다 나는 의지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자책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진짜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의지가 없어서 막 과자에 손을 대는 것 같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것 같고 친구가 뭐 마라탕 먹자 그러면 막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진짜 엄청 자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런던 의대 비만 전문 외과 의사 앤드류 젠킨스 박사에 의하면 비만의 원인 중에 75%는 유전적인 요인, 10%는 가정 환경,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만 의지력과 기타 요인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의지력 탓으로 돌리지만 과학적으로 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살을 빼지 못했다는 자책은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진짜로 살을 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먹는 양보다 쓰는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지방 대사?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방 세포에 쌓아둔 그 지방을 잘게 쪼개서 지방산이라는 연료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고 그냥 저장만 해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방 대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철분 부족입니다.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되려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전기가 필요하듯이 미토콘드리아도 그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철분인데요.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도 안 빠지고 에너지 공급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몸은 더 피곤해지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방 대사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장내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소를 만들어내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게 돼요. 세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호르몬은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에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해요. 인슐린 호르몬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이 낮아지지 않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게 돼요. 근데 그 인슐린이 하는 다른 역할이 뭐였죠? 바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더 찌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과정이 더뎌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거나 갑상선 항진증인데 그 치료약을 먹다가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체중이 증가하고 또는 다이어트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부신 호르몬,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콜티졸이 과도할 경우에는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살이 늘어나거나 살이 찌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방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걸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한 날 자기 전에 체중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공복 상태로 다시 체중을 재는 거예요. 만약에 두 체중의 차이가 300g에서 400g 정도 난다면 지방 대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차이가 100g 이하라면 지방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100g 이하이신 분들은 제가 앞에 말했던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진짜 좋겠죠. 그 다음 살이 빠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뺐다 찌웠다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애초에 요요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요가 생기면은요 체중이 쪘다가 줄어들었다가 쪘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결국에는 점점 더 많이 찌게 돼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자동하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인데요.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몸은 이 상태를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몸은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강력히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기초대사율이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기초대사율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때 쓰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만 쉬어도 쓰고 있는 그 에너지인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몸은 굶주림 상태다라고 느끼게 되고 이 기초대사율을 확 낮춰버려요. 결과적으로 적게 먹어도 에너지가 잘 소모되지 않아서 체중이 쉽게 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까지 조절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 몸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 그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식욕에 져버렸다고 자책하던 그 입이 터져서 폭식하는 일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뚱뚱한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고 치부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마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조차 야 너 의지가 약해서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운동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런 체중에 대한 편견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중시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은 그저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붙이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식증이나 거식증 혹은 먹고 토하는 그 섭식 장애가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폭식을 더 반복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섭식장애 환자들 중에 약 10% 이상이 겪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우게 만들고요. 전반적인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스스로에게도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또 게을러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이런 편견을 갖거나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불균형이나 대사 장애 같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죠. 이때는 의지를 탓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이어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만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비만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가 안 되는 원인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내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충해야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진에게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호르몬 검사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내 식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몸에 어떤 대사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PT까지 받으면서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반년 동안 체중이 한 1kg 정도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혈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반년 동안 운동과 식이를 제대로 했지만 1kg밖에 안 빠졌던 이유를 드디어 찾은 거죠. 그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대사가 느려진 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또 장내 유해균과 독소 수치를 검사해서 장 환경 문제를 진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했다면 무작정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 관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했다면 소고기, 간, 굴, 시금치 이렇게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철분제를 복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랑 철분을 같이 드셔야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잉 섭취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적정량을 확인하신 후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라면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오드가 들어간 해조류를 적당히 한번 섭취해 보세요. 또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서 하루에 7, 8시간을 충분히 주무시면은요, 호르몬 균형이 안정이 되고 몸의 대사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또 장내 유해균 문제가 있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요. 브로콜리나 고구마, 귀리 같은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달달한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피해주시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줘서 우리 편을 늘리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그릭 요거트 150g 정도를 먹어주시거나 유산균 알약을 하루에 한두 알 정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리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몸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만 해결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은 의지를 믿지 말고 작은 습관을 들여라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날 또는 회사에서 진 빠지게 일한 날 헬스장에 빠진 적 있잖아요. 사실 저도 수술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했던 날 필라테스 막 미루고 빠지고 이랬던 날이 진짜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여기에 대한 미국 심리학회의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을 굶기고 A그룹에는 초코칩 쿠키를 주고 B그룹에는 무를 줬대요. 그 무김치 할 때 그 무를 줬대요. 근데 A그룹은 쿠키를 맛있게 먹고 B그룹은 당연히 맛없는 무를 억지로 먹어야 했겠죠. 그 후에 모든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트릭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였고 30분의 시간 제한을 주고 언제든지 포기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학생들이 얼마 만에 시험을 포기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거였어요. 과연 어떤 그룹이 더 빨리 포기했을까요? 정답은 쿠키를 먹지 못한 B그룹이었어요. 쿠키를 먹었던 A그룹은 19분 만에 포기를 했지만 무를 먹으며 그 쿠키를 참아야 했던 B그룹은 8분 만에 포기를 했대요. 쿠키를 먹었던 A그룹은 굳이 유혹을 참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남아 있었었고 수학 문제에 끈기 있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B그룹은 무를 먹으면서 맛도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쿠키까지 먹고 싶은 유혹을 참느라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쓸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배터리처럼 실제 존재하는 총량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처럼 많이 쓰면 닳아버리고 또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실험뿐 아니라 의지력을 실험하는 비슷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의지력을 충전을 해서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의지로 해결하려는 대신에 매번 의지를 발휘하지 못해도 되는 작은 습관을 만들자고 결심을 했어요. 물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처럼 큰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진짜 어렵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은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효과도 아주 놀랍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습관이었어요. 솔직히 하루에 2리터 물 마시라고 하면 못 마셔요. 너무 많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한 잔만 더 마시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었어요. 출근하고 처음 진료실에 들어와서 텀블러에 물을 가득히 떠와서 틈틈이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피곤함이 줄어들고 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부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 물론 체중 감량에 도움도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 추가하기를 실천을 했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걸 참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침에 먹을 때 달걀 1개 더하거나 닭가슴살 조금 더해서 먹는 정도였는데 이 작은 변화만으로 하루 종일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고요. 점심 때 과식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효과적인 습관은 10분
10분 산책하기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10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매일 실천하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리프레시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병원이 6층인데 6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안정이 되고 살이 잘 찌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분 전환이 되니까 스트레스 푸는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으면 우리가 의지력을 막 소모를 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실패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비만은 단순히 더 먹고 덜 움직여서 생기는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나 가족 혹은 나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팩폭이랍시고 티 같은 조언을 하지 마시고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제발. 누군가의 건강한 변화를 지지하는 시선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하는 사람이 나 자신일 때 그 힘은 더 커질 수 있고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제가 늘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죠. 이 말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솔루션과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이어트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